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률의 뜻과 성질입니다. 자, 확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n가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A가지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확률을 보통 P라고 이야기하고요. 확률 구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확률 성질을 보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더라.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일 때는 언제고 0일 때는 언제냐? 1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우리가 100분율로 나타내면 100%에 해당되는 것이 확률로는 1로 표현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도 있겠지요. 자, 100분율로는 0%. 그게 바로 확률로는 0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혹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대부분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분수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확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직접 이제 확률을 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확률의 덧셈과 곱셈이에요.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합니까? 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한 후에요. 자, 이 확률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인데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해준다. 또는 이란 표현 나오거나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난다. 뭐뭐거나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는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혹은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이걸 더해준 후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나중에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A 사건하고 B 사건에 겹치는 경우는 없나? 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확률을 곱할 때는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뭐뭐와 혹은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A가 일어나고 나서 뭐뭐 하고 나서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순차적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사건 A와 B가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자, 곱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A의 영향을 받는다. 즉,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곱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A, B 두 팀이 3번 시합하여 2번 먼저 이기면 우승이라고 해요. 그때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다.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면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럼 반대인 B팀이 이길 확률은 자, 우린 전체 확률 1로 봅니다. 이래서 3분의 1을 빼면 그 반대 확률인 즉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 B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자, 했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우선 A팀이 언제 우승할까 그 케이스를 구별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3번 시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우리는 시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번 먼저 이기면 우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요. 자, 1회에서 A가 이기고 자, B의 2회에서 A가 이기면 A가 연속해서 2번 이겼으니까 3회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게임이 끝나요. A가 우승한 것이죠. 자, 혹은요. 두 번째. A가 1회에서 이겼는데 2회에서는 B가 이긴 거예요. 그럼 1승 1패죠. 자, 여기서 이제 3회에서 A가 이기면 우리는 되겠구나. 우승이다. A팀이. 또 하나. 자, B가 이기고 A가 이겨서 1승 1패. 이제 마지막 3회에서 A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게 3가지 케이스가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구별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확률 갑니다. 1회에서 A가 이길 확률은 얼마? 바로 3분의 2.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니까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럼 2회에서 A가 이길 확률 역시나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9분의 4라는 확률이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은요. 1회에서 A가 이길 확률 역시나 3분의 2. 그리고 나서 자, 이제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자, 3에서 A가 이길 확률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자, 분모 3, 3, 3 곱하니까요. 바로 27이야. 분자 2하고 2 곱하니까 27분의 4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케이스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나서 A가 이길 확률 3분의 2, 그 다음 A가 이길 확률 3분의 2 곱해주시면 역시나 27분의 4입니다. 자, 이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렇게 케이스 분리할 때는 또는이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우린 다 더해줘야 되는데 통분할게요. 분모자에 3을 곱해주시면 27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세 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분자끼리 더해보시면 12 더하기 4 더하기 4 얼마지요? 바로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이상 약분은 되지 않네요. 그래서 27분의 20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AB 두 사람이 AB 순으로 주사위를 5회 던지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때 소수의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할 때 5회 이내에서 B가 이길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주사위를 우선 한 번 던졌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6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소수가 나온다는 건 2, 3, 5가 나온다는 것이죠. 6가지 중에 2, 3, 5, 3가지. 그래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요. 한 번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즉 2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요. 자, 2분의 1의 반대입니다. 즉 1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요.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또 역시나 2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5회 이내에 B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1회 순서대로 하자면 A가 먼저 던지고 그 다음 B가 던지고 A가 던지고 B가 던지고 A가 던진 상황인데요. 소수의 눈이 먼저 나오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5회 이내에 B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소수가 나오는 경우를 동그라미, 소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X라고 해놓고 구별해보자면 B가 이긴다라는 거는 2회에서 소수가 나와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1회에서 A가 던졌을 때는 소수가 안 나왔으면 되는 거네요. 안 나오고 나오면 B가 2회에서 이겨요. 자, 두 번째요. 우선 소수가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이제 B 차례에서 나와버리면 B가 이기는 것이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B가 이기게 되는 경우가 되겠구나. 자,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셨으면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는데요. 소수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죠. 이제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는군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나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나오지 않는 거요. 나오지 않는 거. 그 다음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또는 2번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에요. 통분할게요. 16분의 4요. 16분의 4하고 16분의 1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5가 나오는구나. 바로 정답은 16분의 5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감이 생기셨다면 여사건의 확률, 즉 반대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언제 이용할 거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요. 자, 1에서 바로 P를 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거를 언제 이용하냐?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요. 뭐뭐가 아닐 확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바로 직접 구하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 사건을 생각하시면 특히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반대 사건을. 여사건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인 사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문제 중에서 짝수 번째 문제는 참 거짓을 고르는 문제, OX 퀴즈 같은 것이고요. 홀수 번째 문제는 5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예요. 그랬을 때 네 문제 모두
아무거나 답을 체크하는데요. 찍는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찍어서. 이때 적어도 두 문제를 맞출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단 우리는 중복하여 답을 체크하는 건 제외한다. 즉 답은 하나씩만 체크한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해보시죠. 자, 했을 때 적어도 두 문제를 맞춘다. 그러면 케이스를 분리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문제를 맞출 확률 혹은 세 문제를 맞춰도 적어도 두 문제. 적어도 두 문제 그러면 두 문제 이상 맞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 중에서요. 두 문제 이상 맞추는 경우는 두 문제 맞추는 경우, 세 문제 맞추는 경우, 네 문제 맞추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나 된단 말이죠. 좀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오히려 여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반대 사건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두 문제, 그러면 두 문제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문제 이상 맞추지 못하는 경우, 즉 한 문제만 맞히거나 한 문제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혹은 다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오답, 전부 틀리는 경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구나. 그럼 아까 세 가지 케이스보다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구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한 문제만 정답이에요 라는 건데, 그럼 한 문제만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또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번 문제 있겠죠? 2번 문제 있겠죠? 3번, 그리고 4번입니다. 짝수 번째 문제 2번하고 4번 문제는요, 바로 참거짓 OX 퀴즈예요. 그래서 참거짓 문제, 즉 OX 퀴즈에서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야. 그렇죠? 맞출 확률 동그라미 할게요. 2분의 1. 그럼 틀릴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인 1번과 3번 있죠? 바로 오지선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문제에서는요, 정답일 확률은 5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겠죠. 5분의 1이고요. 찍었을 때는. 자, 틀릴 확률은 5분의 4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문제만 정답을 맞춘다 그러면 1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일 수 있겠고요. 혹은요. 자, 2번만 정답이고 나머지 오답일 수도 있고. 3번만 정답이고 나머지 오답. 혹은 4번만 정답이고 나머지 오답. 이렇게 케이스를 또 나누실 수 있겠죠. 자, 각각 확률을 구해볼 텐데, 자, 1번 정답. 맞을 확률은 얼마? 1번은 뭐였어요? 홀수 번째 문제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5분의 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짝수 번째 문제는요. 바로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3번 문제 바로 오지선다형. 틀릴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틀릴 확률 2분의 1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나오나 볼까요? 2, 4 약분하고 25분의 1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1번 문제 틀릴 확률은 5분의 4였죠? 자, 2번 문제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3번 문제 틀릴 확률 5분의 얼마? 1이 되겠죠. 자, 5분의, 잠깐만요. 3번 문제 틀릴 확률 5분의 4네요. 자, 5분의 4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우리가 짝수 번째 문제 틀릴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2, 4 약분 나왔더니 25분의 4가 되겠어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세 번째 케이스 봅니다. 1번 문제 틀릴 확률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틀릴 확률 2분의 1, 3번 문제 맞을 확률 5분의 1, 그 다음에 4번 틀릴 확률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봤더니 25분의 1이에요. 자, 마지막이요. 자, 요 케이스는요. 틀릴 확률 1번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릴 확률 2분의 1. 자, 3번 틀릴 확률 역시나 5분의 4. 4번 맞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눠봤더니 25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정답일 확률은 요 4개를 더하면 되죠.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이죠. 네,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25분의 얼마? 10이 되겠어요. 됐죠? 약분합니다. 약분해보면 5, 25, 20. 자, 5분의 2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두 번째요. 전부 오답이다 라는 거. 다 틀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고. 자, 1번 틀릴 확률 여기 있습니다. 5분의 4지요. 5분의 4 곱하기 2번 틀릴 확률 2분의 1, 3번 틀릴 확률 5분의 4, 4번 틀릴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하면 25분의 4예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니까 요 둘을 또 더해주셔야죠. 자, 통분한 걸로 볼까요? 25분의 10하고 25분의 14, 25분의 4를 더하니까 25분의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6건의 확률이 25분의 14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에서 이 25분의 1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25분의 25에서 14를 빼는 거죠. 그럼 25분의 바로 11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자, 연속하여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 상황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추출이라는 게 뽑는 거를 우리는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복원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당첨 제비도 있고, 우리는 당첨이 아닌 꽝인 제비도 있어요. 자, 제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10개 있다고 하고요. 당첨 제비는 3개 있다고 하죠. 그럼 7개는 꽝이다 라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뽑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뽑고 B라는 사람이 이제 뽑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 복원 추출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A가 뽑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비를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뽑는 거죠. A가 뽑고 나서 다시 넣었기 때문에 B는 A가 뭘 뽑았는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B의 상황에서 봐도 A가 뭘 뽑았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푼다? A가 당첨될 확률은 그냥 10개 중에 우린 당첨 제비가 있는 비율, 즉 10분의 3의 확률로 당첨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B도 이제 10개 중에 고르는 거죠. 다시 넣었으니까요. 그럼 또 10분의 3. 그래서 100분의 9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 A,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보죠. 자, 복원일 때는 처음에 10개였죠? 뽑을 때. 근데 역시나 B 입장에서도 10개예요. 왜? A가 넣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뽑을 때나 나중에 뽑는 친구나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비복원일 때는 처음 뽑는 친구와 그 다음에 뽑는 친구의 전체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은 10개 중에 3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당첨돼야 되는데 이미 A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넣지 않아요. 비복원이에요. 복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거는 9개의 제비가 남았고 이제 9개 중에서 당첨 제비는 하나 줄었어요. A가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9개 중에 2개의 비율로 당첨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전체 개수가 다르구나. B의 입장에서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약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3, 15분의 1. 그래서 확률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복원의 상황인지 비복원 상황인지 그래서 뽑은 거를 다시 넣는 상황인지 넣지 않는 상황인지를 구별하셔야 된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20개의 공이 있는데 1에서 20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 C 세 사람이 공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뽑고 있는 거고요. 같은 숫자가 2번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뭐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A, B, C가 뽑았을 때 같은 숫자가 2번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2번 이상이니까 셋 다 같은 숫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그쵸? 쌤은요, 그 케이스를 나눠 푸는 게 좀 복잡하다고 느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여사건이라면 반대. 즉 같은 숫자가 2번 이상 나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 2번조차도 안 나오는 거죠. 다 다른 숫자 나오는 거고. 그래서 A, B, C가 모두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여사건이구나 라고 파악하셨으면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 한번 꺼낸 공은 다시 상자에 넣고 잘 섞은 다음은 그 다음 사람이 뽑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복원 추출이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 6건의 확률을 구해보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아요. 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A 보고 고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A가 골랐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라는 걸 확인해 보자고요. 됐나요? 그렇다면 A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20개 공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20개 중에 그냥 뭐 20개 이렇게 그냥 고른 거예요.
그냥 고를 수 있는 게 20개 중에 20개를 고를 수 있죠. 자,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다시 얘가 복원시켰으니까 20개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A가 뭔가를 하나 뽑았겠죠. 그 뽑은 걸 제외하고 뽑아야 돼요. 모두 다른 숫자니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9개로 줄겠네요. 자, 이제 C의 차례는요. 20개는 맞아요. 왜? 다시 복원시켰으니까. 그런데 A, B가 뽑은 숫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숫자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건 약분하면 뭐 1이겠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요. 20하고 20 곱하니까 400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계산을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할게요. 2, 9, 18.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다라는 거. 자,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 요 2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수정할게요. 자, 요 계산하면 200분의 자, 19 곱하기 9지요? 9, 9, 81, 8 올라가고 9, 1은 9. 오케이. 17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6건의 확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건 1에서 200분의 171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200분의 200에서 171을 빼주는 거죠. 그럼 200분의 자, 우리가 얼마? 바로 29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약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분의 29가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2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 5개의 제비가 있다라고 했어요. 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는 2개. 그럼 당첨이 아닌 거는 3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인선이부터 시작해서 인선이, 은정이가 교대로 제비를 뽑고 있어. 순차적으로요. 먼저 당첨 제비를 뽑는 쪽이 이긴다고 한다. 인선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거면 비복원 추출인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선이가 이기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5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1회에는 누가 뽑아요? 인선이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은정이, 그 다음에 인선이, 은정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인선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당첨 제비를 뽑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인선이가 처음에 뽑았는데 그냥 당첨 제비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은선이는 우리가 은정이네요. 은정이는 뽑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그쵸? 두 번째. 인선이가 당첨 제비를 못 뽑았어. 근데 은정이가 이기는 경우는 우리 아니죠. 인선이가 이겨야 되니까 은정이도 못 뽑고 이제 세 번째 인선 차례가 왔을 때 우리는 당첨 제비를 뽑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인선이가 못 뽑고 은정이도 못 뽑아요. 그러면 또 인선이가 또 못 뽑은 거야. 그쵸? 그럼 생각해보면 이미 당첨 제비가 아닌 3개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은정이 차례에는 당첨 제비밖에 안 남으니까 당첨이 되겠죠, 은정이가. 근데 우리는 인선이가 당첨되는 경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일어날 수가.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2가지 케이스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인선이가 당첨될 확률은 총 5개 중에 2개, 즉 5분의 2의 비율이네요. 5분의 2의 확률이다. 비율과 확률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인선이가 우리는 꽝, 즉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은 5개 중에 3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인데 비복원이에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4개가 남은 거야. 됐어요? 당첨이 아닌 걸 뽑았기 때문에 이제 3개가 아니라 몇 개 남았어요? 2개, 2개 이렇게 남았어요. 총 4개 중에서 이제 또 당첨이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죠? 그래요. 2에 또 X인 거 뽑아갔으니까 이제 1개 남았어. 2개, 1개 이렇게 합쳐서 총 3개 중에서 자, 우리는 동그라미인 거, 즉 2개 남았죠? 3분의 2의 비율로 우리는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약분해 봅니다. 2 곱하기 2가 4죠? 이렇게 약분돼요. 또 3도 약분되네요. 그래서 5분의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인선이가 이긴 케이스는 크게 2가지 케이스였는데 1번 또는 2번 또는이니까 더하셔야죠. 5분의 2하고 5분의 1 더하니까요. 5분의 3의 확률이구나. 정답은 5분의 3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 공 2개가 들어있어. 자, 보죠. A 주머니, 흰 거,
3개, 검은 거 2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B주머니를 볼까요? B주머니는 흰 공이 2개. 자, 검은 공이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주사위를 1개 던져주고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를 선택하고요.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B 주머니를 택한다. 그래서 1개씩 2번 순차적으로 꺼낼 거야. 근데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 바로 비복원 추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우선 크게 케이스를 보자면 A 주머니를 뽑을지 B 주머니에서 뽑을지를 우선 결정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주사위를 먼저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 던졌을 땐 6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의 약수인 건 뭐 있죠? 1, 2, 3, 6에서 총 4가지 그 6분의 4의 확률로 우리는 6의 약수가 나올 거야. 자, 약분해 주시면 3분의 2의 확률이겠죠? 아, 그러면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고요.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의 반대, 즉 3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이런 확률로 각각 주머니를 선택하겠구나. 그런데 꺼낸 공이 또 모두 검은색이어야 돼요. 그러면 꺼낸 공이 모두 검은색일 케이스는 첫 번째, 우리 주머니를 선택하려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와서 A 주머니를 선택하게 된 거야. 그런 후에 A 주머니에서 순차적으로 2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A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뽑는데 또 검은 공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B 주머니를 선택하게 된 거죠. B 주머니에서 순차적으로 2번 꺼내는데 검은 공 나오고 또 검은 공 나오고, 자, 이게 B 주머니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2가지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볼까요? 자, 우선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니까 곱하시고요. 자, A 주머니에서 뽑는데 이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개. 검은 공이 차지한 비율을 보시면 돼요. 근데 검은 공 하나 뽑고 이제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검은 공이 이제 1개가 됐죠. 그래서 합치면 4개가 됐어요. 그 4개 중에 다시 검은 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봅니다. 2하고 2, 4하고 약분되죠. 3, 5, 15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앞서 봤듯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자, 2개, 3개지요. 그래서 합쳐서 5개 중에서 검은 공은 3개 있어요. 자, 이제 검은 공 하나 뽑았으니까 검은 공 2개 남았습니다. 그럼 총 4개 중에 2개 남았네요. 그 다음 4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 약분하고요. 2 약분하고, 그럼 5이 10분의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5분의 1 또는 10분의 1이니까 이 둘을 더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30으로 통분할까요? 자, 30분의 2가 되겠고요. 30분의 3이 되겠군요. 그래서 30분의 5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약분하고 나서 봤더니 6분의 1. 6분의 1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주제,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이라는 게 도형이에요. 자, 확률을 구하는데 왜 갑자기 도형 얘기가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도형에서의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넓이를 이용해요. 즉, 확률이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비율을 구하려면 셀 수 있어야 되는데, 도형이 나온 경우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뭐 점의 개수를 셀 수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다트처럼요. 이렇게 원판이 있다고 해보죠. 자, 우리 다트를 던졌을 때 이 원판에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자, 요 가운데 있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점을 찍어보자면 점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아서. 이 점이 찍힌다면 점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어차피 확률은 비율을 구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우린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요 원판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해서 넓이의 비율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지 않겠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경우, 특히나 도형이 나와서 셀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는 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근데 그 비율이 뭐다? 바로 넓이 가져가면 된다.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여기가 2였다.
근데 요 작은 색칠한 게 반지름이 1이라고 한다면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 4파이 중에서 반지름이 1인 거 파이 r 제곱하면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원판 중에서 저 색칠한 부분의 다트가 우리가 딱 꽂힐 확률은 뭐야? 그러면 4분의 1이야. 이렇게 넓이의 비율로 가주면 되겠다.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볼 텐데요. 7번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어. 보이시죠? 여기에 내부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화살 쏘아서 색칠한 부분을 맞힐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 색칠한 부분에 점을 찍어보면 맞춘다라고 하는데 점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도형에서는 경우의 수를 숫자로 딱 셀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이라는 건 색칠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보라는 이야기죠. 그걸 넓이의 비율로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계산할 때는 파이는 3으로 계산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화살은 항상 이렇게 밖에 맞는 게 아니라 원 내부에 맞는다라는 가정, 그리고 요 선분이나 호 위를 맞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내부에 다 이렇게 꽂힌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자라는 겁니다. 됐죠? ABC는 원 둘레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분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체 넓이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넓이의 비율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요. 우리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r3이니까 9파이에 해당되겠죠.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보겠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 우리가 활골이라고 하죠. 이 활골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이 활골이나 이 활골이나 지금 합동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요 4분원 있죠? 4분원에서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다. 이 활골의 넓이는요. 그렇죠? 자, 4분원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9파인데 그게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요 4분원이에요. 부채꼴.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바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3, 3은 9를 2로 나눈 2분의 9를 빼준 거. 요게 바로 색칠한 부분이죠. 근데 요거에 몇 배 해야 돼요? 2배 해줘야 돼요. 양배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2를 곱하시면 2분의 9파이. 여기다 2를 곱하면 빼기 9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파이를 3으로 계산해라. 그럼 3 대입하죠. 9, 3, 27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 파이 3 대입하면 2분의 9, 3, 27 빼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모분자 2를 곱할게요. 번분수 계산이니까 27에 2 곱하시면 54. 자, 여기 2 곱하시면 27. 자, 2 곱하면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54분의 27에서 18 빼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9가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약분됩니다. 9, 6에 54. 따라서 6분의 1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넓이의 비율을 구하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원판을 돌려서 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원판에 씌어진 숫자대로 점수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근성이가 5번 던진 후에 점수가 1.1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판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원판 밖에 뭐 꽂히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1점이 될까부터 우선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점 혹은 마이너스 1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우선 구해 보셔야 돼. 2점이 x번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총 5번이니까 마이너스 1점은 5 마이너스 x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총 얻은 점수는 2점짜리 x번 2x점 얻겠고요. 자, 마이너스 1점짜리 5 마이너스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이 점수가 1.1 케이스. 자, 방정식 풀어보죠. 2x 더하기 x니까 3x고요. 마이너스 5 이항해 주시면 플러스 6. x가 2군요. 그래서 2점짜리. 자, 2점짜리가 몇 번? 2점짜리가 2번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점짜리가요. 자, 5 빼기 2. 그러면 3번 나오면 되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1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2점이 나올 확률은 뭘까라고 했을 때 봐봐요. 한 번 던졌을 때 2점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지금 도형이니까요. 넓이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넓이 비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지름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그쵸? 전체 넓이에서 2가 차지하는 게 넓이가 우리가 대충 직관적으로 봐도 절반씩 나눠져 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넓이의 비율이.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점이 나올 확률도 또 2분의 1일 거고요. 반반의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5번이 다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2점이 2번 나온다. 그러면 1회에 2점 나오고 2회에 2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2점 2점 이렇게 나온 게 여기에 또 2점 또 여기 마이너스 1점 2점 2점 또 마이너스 1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 지금 3번 나와야 되는군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3번 나오고 2점이 1회 3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자, 근데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은 다 동일할 것 같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만 구해보면 자, 2점이 나올 확률 2분의 1 또 2점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죠. 이것도 다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 몇 번 곱해야 되는구나. 5번 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32분의 1이죠. 그럼 32분의 1 또는 32분의 1 또는 32분의 1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점이 1회에서 2회 1, 2회에 나올 수도 있고 1, 3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2점이 몇 회에 나올까라는 걸 골라주는 케이스와 똑같겠죠. 그래서 1회부터 5회까지 총 5개 5회인데 5개라고 할게요. 5개 중 우리는 2점이 나오는 2개 고르기. 이거하고 케이스가 똑같겠죠. 그쵸? 그럼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건 5개,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건 4개. 근데 1회 뽑고 2회 뽑으나, 2회 뽑고 1회 뽑으나 똑같죠? 중복되는 경우 2로 나누셔야죠. 아, 그래서 10. 그래서 여기 쭉 가다 보면, 자, 똑같은 게 여기 10번까지 있을 거다. 10가지 케이스. 아, 그래서 32분의 1을 몇 번 더한다? 10번 더하세요. 이게 곱하기 10이죠. 자, 그럼 약분해 줄게요. 5가 되겠고요. 16이 되겠군요. 16분의 바로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분모를 B, 분자를 A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 더해봐라. 그럼 16하고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2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